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 하나,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40대의 평범한 여성 사연자입니다. 몇 년 사이 집안에 일이 많았던 탓에 저도 이제서야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되었네요. 친정엄마가 아프셨던 탓에 제가 몇 년간 엄마 간병을 하다 보니 저는 코로나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저도 결국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네요. 그 일을 생각하면 제가 불효녀가 된 것 같아 여전히 자책이 되지만 같이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병하는 저도 고생이었지만 제가 엄마를 챙긴다고 직장까지 그만둔 바람에 남편이고 아이들이고 아내와 엄마 없는 몇 년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에게만큼이나 아이들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움이 많죠. 남편은 심지어 저와 저희 엄마 때문에 자기 친어머니와도 인연을 끊어버렸으니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시어머니 탓이겠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남편에게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사연을 직접 보내려고 해요. 사실 결혼 전 저는 결혼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식구는 엄마와 저 둘뿐이었거든요. 저희 모녀는 서로가 전부인데 평생 고생하시면서 혼자 저를 기르셨을 엄마를 생각하면 제가 그런 엄마를 두고 혼자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엄마는 하나뿐인 자식이 일찍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셨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를 혼자 쓸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엄마와 함께 살 생각에 결혼 생각이 없었고 아마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결혼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결혼에 대한 마음을 돌렸을 만큼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무척 잘했습니다.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부터 저희 엄마에게 친아들 만큼이나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어쩔 때는 내가 딸인지 남편이 아들인지 사람들이 헷갈려 할 정도로 저희 엄마를 잘 챙기고 살갑게 굴던 사람이었죠. 처음부터 사람이 착한 것은 알고 만나기 시작했지만 저희 엄마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는 모습에 저는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고서도 저희 엄마가 외로울 일은 없을 것 같았고 엄마 역시 사위 욕심에 자꾸 결혼을 재촉하셨어요. 남편이 착해서 저희 엄마에게 잘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 남편에게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던 남편은 어머니 정을 모르고 산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두 분이 살아계셨던 게 나한테는 상처였어. 차라리 처음부터 고아였더라면 그렇게까지 속상하진 않았을 텐데. 부모님 두 분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도 두 분 다 나한테 관심 한 번 안 두셨거든. 이혼하시고는 두 분 다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 그렇게 연락 없이 지내던 어머니와 다시 연락이 닿았던 것은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쭉 혼자 지내던 남편은 몇 년 뒤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냈던 아버지였기에 아버지의 죽음이 별로 슬프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건 꽤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고아라고 할 수도 없는데 고아보다 못한 사정에 그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얼굴도 가물가물한 친어머니가 찾아오셨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갑자기 식구가 생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나 어머니나 서로를 구제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탓에 연락처만 나누고 다시 헤어져야 했으니까요. 십수년 만에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다시 만난 어머니는 그 후로 남편에게 가끔씩 연락만 할 뿐 이전과 별로 다른 것 없는 대면대면한 사이였다네요. 남편이 가끔씩 먼저 연락을 해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바쁘다며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고 그래서 남편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서도 늘 고아인 심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게 생일날 미역국 한번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늘 어머니 정을 고달파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남편이 안타깝다며 챙기셨고 남편 역시 아들처럼 자신을 챙기는 저희 엄마에게 무척 고마워하곤 했었죠. 그렇게 어머니와 연락도 없이 지내던 남편이 다시 어머니와 만나게 된 것은 저희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오실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예의상 보냈던 연락에 어머니가 답을 하셨거든요. 고아도 아닌데 혼수속 비워놓고 결혼을 치를 뻔했던 남편이 내심 불쌍했던 저는 그렇게라도 연락을 주신 시어머니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네요. 당시 지방에서 일을 하며 아들과 교류 없이 지내시던 시어머니는 저희의 결혼 이후로 부쩍 자주 연락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바라셨어요. 병원비가 없다, 생활비가 없다며 돈도 빌려가시고 가끔씩이라도 와서 자고 가라는 말에 지방까지 몇 시간이 걸려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서는 시어머니 대신 일을 하곤 했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별탈 없이 지냈었는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가 사는 곳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오신다고 해서 지내실 곳도 마땅히 없으시고 그동안 지방에만 계시느라 이곳에는 연고도 없으신 분이 말이죠.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 익숙한 걸 좋아하신다는데 친구들 다 두고 굳이 이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의아였어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신혼집 구하고 결혼하느라 돈 한 푼 없던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어머니가 지내실 곳을 구하느라 빚까지 만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저희의 사정을 뻔히 아셨지만 아무렇지 않아 하며 집을 얻어주시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래도 니들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이 들수록 기댈 곳은 자식뿐이라는데 나 혼자 외딴 곳에 있으면 뭘 하니? 그리고 내가 가까이서 지내야 너희 살림도 챙겨주고 나중에 손주들도 봐주지. 안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돈 쓴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다 투자라고 생각해. 이제라도 효도 좀 해야지.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과 달리 시어머니는 저희를 제대로 도와주신 적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도 배부른 며느리에게 당신 드시고 싶다고 한 여름에 심부름을 시키시던 분이었으니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고 한들 저를 챙기실 분은 아니셨겠죠. 저는 그래도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가까이 지낸 뒤로는 오며 가며 저를 귀찮게 하고 용돈 달라 뭐 해달라 이것저것 바라시는 게 많아서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 대신 아이들까지 키워주셨죠. 남편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고 자기 어머니에게 서운한 만큼 장모님에게 죄송스러워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얄밉게 하시고 섭섭하게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생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서운하게 하는 어머니라도 있는 걸 좋아하는 듯 했죠.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대단히 챙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별것도 아닌 걸 받고는 엄마가 자기를 챙겨줬다고 좋아하는 남편을 보면 사랑을 갈구하는 남편이 참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참으려 노력했어요. 차라리 내가 직접 시어머니와 싸우더라도 남편에게는 굳이 말을 전하거나 섭섭한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친정에는 도움만 받고 시댁에는 도움만 주는 걸 뻔히 알고서 제게 미안해하고 면목 없어 하던 남편이었기에 착한 남편에게 괜한 눈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하셨어도 남편은 누구보다 착한 100점짜리 남편이었기에 그런 남편을 사랑하던 저는 제가 오히려 남편의 어머니에게 잘하려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런 노력 덕분이었는지 결혼생활 10여 년 동안 시어머니와 크게 문제가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 짜증나기는 해도 저도 여유가 생겼던지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그러려니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물론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용돈 챙겨드리느라 힘이 들기는 했지만 저도 며느리로서
자식된 도리로 그 정도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며 그 사이 남편과 저는 예쁜 아이를 둘이나 낳고 아이들도 잘 커준 덕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이제 나도 중년이 되었고 더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왔어. 아직 장을 안 봤지? 밥 먼저 먹고 같이 보러 가자. 아니면 나가서 뭐 좀 사 먹을까? 어머, 네가 웬일이야? 오늘 출근 안 했어? 장은 무슨 장? 너 무슨 일 있니?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사상 준비하려면 장부터 봐야지. 뭐야, 오늘 며칠인지 까먹었어? 어? 제사라니, 누구 제사 말하는 거야? 엄마,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오늘 아버지 기일이잖아. 살아생전 아버지에게 못해주신 게 너무 많다며 아버지 기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잊으신 적 없던 엄마가 아버지 기일을 까맣게 잊으셨어요. 바로 어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기일을 같이 준비하자던 엄마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제 생일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아버지 기일을 잊었다는 게 제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엄마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확실히 인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종종 작은 물건들을 잃어버리시거나 깜빡깜빡 하시는 일들이 있었지만 저 역시도 나이가 먹어가며 예사일이 아니었기에 엄마도 그저 나이가 드셔서 그러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잊지 않으실 줄 알았던 것마저 잊으시는 엄마의 모습에 저는 엄마를 끌고 병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나랑 병원 좀 가보자. 당장! 병원은 무슨, 엄마가 잠깐 깜빡한 거라 그랬잖아. 엄마 아무렇지 않다니까 그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병원 가서 검사도 좀 받고 해보자. 왜 자꾸 병원에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너 설마, 엄마가 뭐 치매니 뭐니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마 아직 멀쩡해. 돈 계산도 잘하고 집도 잘 찾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저도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직 칠순도 안 된 나이에 치매라는 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역시 치매라는 말을 꺼내기도 두려우신 건지 자꾸만 병원 가기를 꺼려 하셨죠. 결국 저는 엄마와 싸워가면서 억지로 엄마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짜증스러워지는 것도 치매 증상의 일종이라는데 몇 년 사이에 전에 없이 부쩍 짜증스러워진 엄마를 보면서도 저는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고집이 세지신가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짜증과 고집으로 자주 싸우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엄마가 아플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못하고 엄마가 왜 저러시나 화만 내고 있었네요. 뒤늦게서야 하나하나 들어맞는 증상에 저는 불안에 떨며 병원으로 엄마를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결국 치매 판정을 받게 되셨죠. 증상이 보여 찾아갔더니 이미 치매 초기는 넘어섰다는 말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치매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딸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남들은 다 몰랐다고 해도 딸인 저는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무심했던지 엄마의 상태를 방치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것만 같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충격이 크셨는지 병원에 다녀와 한동안 멍하게 계신 엄마를 보면서 저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혼자 계셔도 괜찮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급속도로 나빠질지 모른다는 얘기에 저는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남편 역시 친정엄마의 치매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장모님이 치매시라고? 장모님 아직 칠순잔치도 안 하셨잖아. 그런데 치매라니 이게 무슨... 그러게. 우리 엄마 아직 살 날이 창창하신데 치매가 말이 돼? 그동안 평생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고생만 시키다가 나도 이제 겨우 딸 노릇 제대로 해보겠다 생각했더니 이제는 엄마가 아프대.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엄마 어쩌면 좋아. 그날 남편과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 앞에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던 슬픈 감정을 남편 앞에서만 털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매 진단을 받고서도 한동안은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엄마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가 엄마를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지 말라며 저희의 과보호를 싫어하시는 엄마 때문에 한 발짝 떨어져서 엄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약을 잘 챙겨 먹으면 조금은 진행을 늦춘다는 얘기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약을 챙겨드렸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신경 쓰려 했습니다. 치매에 좋다는 견과류나 음식들을 챙겨드리고 휴일마다 엄마와 낱말 퍼즐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치매라는 병이 그래서 무서운 건지 이미 발병된 이상 더 좋아지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의 경우에는 상황이 나빠서 아직 많지 않은 나이인데도 진행 속도가 빨랐던 탓에 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크게 호전되는 건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하루하루 옛 기억을 잊으실 때마다 저는 서글퍼지는 속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라도 담담하게 지내야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엄마만 떠올리면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평생 나 때문에 희생하고 고생만 했던 우리 엄마에게 내가 이제 겨우 해드릴 게 있다 싶었는데 그런 몹쓸 병에 걸린 엄마가 너무 가엾기만 했죠. 결국 점점 심해지는 병세에 저는 더 이상 엄마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사정만 좋았더라면 진작 일을 그만두고 엄마를 챙기고 싶었지만 저희도 자식 키우며 근근히 먹고 사는 와중에 그런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야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기억이 있으실 때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다 돈이 있고 여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일을 그만두고 엄마만 챙기기에는 저도 형편이 여의치는 않았어요. 앞으로 아픈 엄마 뒷바라지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남편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힘들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마음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는 결국 남편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엄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자책하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얼마나 남았을지 모를 엄마와의 시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만큼이나 저희 엄마를 걱정하고 챙기던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엄마 곁을 지키고 싶다는 저의 결정을 누구보다 지지해 주었습니다. 간병하는 거 쉬운 일 아닌 것도 알고 특히 치매 환자 챙기는 거 마음고생 몸고생 심한 거 모르지 않지만 당신이 하고 싶으면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신도 장모님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거 꺼려 했잖아. 그래도 내가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아직 갚아야 할 빚도 많고 우리 애들 한창 자랄 나이인데. 돈이야 어떻게든 벌면 되는 거고 빚이야 당장 무리해서 갚을 필요도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그 돈 없다고 당장 길바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낄 거 하면 어떻게든 답이 있겠지. 애들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거야. 엄마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저도 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다 보니 제 가족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면 애들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부담이고 외식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없을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도 함부로 얘기를 꺼내지 못했었던 거였죠. 게다가 돈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집안 살림이며 아이들 돌보는 일까지 저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으면 남편의 부담이 더 커질 텐데도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다른 무엇보다 저희 엄마를 생각해주는 남편에게 감동과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의 덕에 일을 그만두고 엄마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받는 요양보호사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그나마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아이들도 챙기고 식구들 식사 준비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지만
괜히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래도 식구들 먹는 것 정도는 제 손으로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반찬들을 해서 냉장고를 채워놓고 살림을 챙기려 애를 썼습니다.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며 바쁘게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저를 도운 건 남편뿐이 아니었거든요. 마냥 어리게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어느새 철이 들었던지 바쁜 엄마를 돕겠다며 야단들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외할머니가 아프신 것을 알고 무척이나 속상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직 놀기만 좋아하고 철들지 않은 아이들이 엄마를 이해하고 많이 도와주려 하더라고요. 제가 없어도 큰애가 동생을 챙겨 학교 숙제를 하고 제가 빨래를 돌리고 가면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빨래를 널어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 가족들은 서로 도우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저희 시어머니는 참 비협조적이셨어요. 애초에 도움을 구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 엄마 사정을 알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저희 사정이 달라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이야기가 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마음에도 없는 위로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는 남의 일이라도 안타까워하기 마련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희 친정엄마 때문에 당신이 피해를 봤다며 제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기 바빴습니다. 남편의 외벌이가 되면서 그동안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이 못 드리게 되어서 그게 불만이셨던 거죠.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 말던가. 주다가 안 주는 것도 무슨 경우야? 니들이 그 돈 끊어버리면 나는 무슨 돈으로 살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이 중요한 거지 괜히 아픈 사람 하나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만 고생하고 있네. 아유, 네가 니네 엄마 챙기는 사이에 내가 먼저 골로 가겠다. 어머니, 용돈 못 드리게 된 건 죄송하지만 그동안에도 어머니가 바라셔서 제가 빠듯한 사정에 챙겨드린 거잖아요.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세요? 저희 엄마가 아프신 게 엄마 탓인가요? 어머니도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거예요. 뭐? 너 지금 나를 두고 저주를 하는 거냐? 나도 니네 엄마처럼 치매라도 걸리라 이거야? 세상에. 이것 봐라, 이것 봐. 내가 네가 이러니까 싫은 거야.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다가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시키고 지금도 자기 부모 하나 챙기겠다고 우리 아들만 잡고 있지 않아? 이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건데. 어떻게 아픈 사람을 두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구나 싶어서 화가 난 제가 저도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했다가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게 되었네요. 자기가 먼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저더러 대들었다고 난리치는 시어머니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자기 용돈 끊기고 제가 바빠서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 앞에서 저희 엄마 흉을 보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상해서 번번이 같이 싸우던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애초에 말도 안 통하는 저런 사람이랑 싸워서 어쩌겠냐 싶은 생각에 결국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안 변할 사람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며 무시를 한 게 되었던 거죠. 그게 정답이었던 건지 오히려 제가 대꾸도 안 하고 반응이 없으니 자기도 흥이 나지 않는 건지 시어머니도 언젠가부터는 더 이상 말 없이 잠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또 무슨 꿍꿍이인지 갑자기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일이나 볼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엄마를 봐주고 하시는데 저는 괜히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마음을 놓지 못했었어요. 좋은 요양보호사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워낙 별별 일들이 다 있기에 아무래도 엄마가 남과 단 둘이 있는 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시어머니도 하시고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력이 좀 더 있었더라면 직접 챙기고 해주면 좋겠지만 나도 여기저기 아픈 거 너 잘 알지 않니? 어차피 일하는 사람 온다니까 나는 옆에서 감시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집에 있어주면 네가 나가서 마음 편히 일 보고 올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시겠다고요?
왜요? 왜는 또 무슨 왜야? 시킬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지. 나라고 뭐 사돈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줄 아니? 나야말로 사돈이 그렇게 된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한 사람이다. 나중에 같이 늙어갈 사이인데 혼자 그렇게 돼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야. 갑자기 무슨 작정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가 아파서 자기가 용돈도 못 받게 되었다며 불평하던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돕겠다고 나오셨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기는 했지만 저도 그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판이었기에 시어머니의 도움 역시 절실하기만 했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거기서 해주실 건 없을 테고 그냥 한 집에 계시면서 별일 없는지 봐주시기만 해도 마음이 놓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끔 자리를 비울 때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분과 함께 저희 엄마를 돌봐주게 되셨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제 걱정을 해주시는 게 감사해서 시어머니의 마음에 꽤 감동했던 제 생각은 얼마 가지 못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부탁한 적도 없었는데 먼저 돕겠다고 하신 분이 오셔서는 가만히 계시지도 않고 사람 속을 또 뒤집으셨거든요. 처음 몇 번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을 때에는 다행히 별일이 없었어요. 애초에 제가 불안해서 길게 자리를 비우지도 않았고 엄마도 그때는 상태가 꽤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친정집에 한 번, 두 번 드나드실수록 자꾸 저희 엄마 물건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주인 행세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찾았는지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서 먹고는 입맛 없으시다는 엄마 구워드리려고 조금 사돈 한우를 말도 없이 혼자 다 드시고 가셨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집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시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셨을 텐데 그런 환자 목까지 남기지도 않고 싹싹 비우는 시어머니가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환자를 돌보러 온다는 사람이 말이에요. 게다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자꾸 저희 친정집과 시어머니 집을 비교하며 불평을 하셨어요. 너희 엄마는 이렇게 좋은 데서 지냈는데 나는 그동안 그런 좁은 집에서 살게 한 거냐? 네가 날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른을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동안 나한테는 돈 없다고 용돈도 겨우 줘놓고 너희 엄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니? 이게 제가 해드린 집인가요?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사신 집을 가지고 왜 저희한테 섭섭해하세요? 오히려 저희는 그동안 어머니한테만 용돈 드렸지 저희 엄마한테는 드려본 적도 없어요. 애들 봐주시는 거 감사해서라도 챙겨드리고 싶은데 드리면 오히려 저희한테 배로 돌려주신다고요. 그걸 차별이라 말하는 시어머니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엄마가 노력해서 얻으신 것마저 탐이 나시는 건지 괜한 욕심을 부리고 계셨어요. 치매 엄마가 혹시 물건을 잃어버리실까 싶어서 집안의 중요한 것들은 진작에 저희 집으로 옮겨놔서 망정이었지. 귀중품들이 있었더라면 혹시 그것마저 손대시지는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한테는 못 맡기겠다며 더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믿느니 차라리 생판남인 요양보호사를 더 믿겠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 엄마를 챙긴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엄마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았습니다. 퇴사까지 하면서 엄마를 챙길 때에는 내가 직접 돌보면 금방 좋아지실 거라 생각했는데 제 정성이 부족했던 건지 엄마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기억을 잃고 상태가 나빠지기만 하셨어요. 이제는 제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지 능력도 없이 3살짜리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엄마를 보며 제가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저 혼자 힘든 일이었더라면 몇 년이 더 버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 같이 힘들었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지 그 사이 아이들은 훌쩍 자랐고 큰아이는 벌써 중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창 예민할 사춘기 시기에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아이가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축하해주지 못했어요.
아이들도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아직 한창 응석 부릴 나이에 참기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 역시 벌써 몇 년째 혼자 외벌이를 하며 참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겠다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고 정말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귀찮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남편이야 원래 착한 사람이니 제가 평생 엄마를 모시겠다고 해도 그러라고 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야속한 말처럼 제가 괜히 효녀가 되겠다는 고집 때문에 다른 식구들 전부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요양병원을 알아보게 되었고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며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엄마가 그곳에서 딸을 찾으시면 어쩌나 걱정되고 힘들었지만 저도 버티기 힘들었는지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아픈 부모 요양원에 보내는 자식들이 참 무심하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같은 상황이 되고 보니 제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알겠더라고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왜 있는 건지 저도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매주 찾아가 뵐 생각에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모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죄책감이 사라질 것 같진 않았습니다. 엄마를 병원에 모시던 날 저는 엄마의 치매 진단을 들었던 그날처럼 남편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게 지낼 거라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지만 그날만큼은 남편의 위로도 통하지 않는 듯 했네요. 병원으로 셋이 갔다가 둘이 나오게 된 저희는 잠시 친정집에 들렀다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미처 챙기지 못한 엄마의 물건이 있나 확인도 하고 당분간 비어져 있을 집을 단속할 겸 해서 말이죠. 친정엄마가 안 계실 친정집으로 가려니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직은 살아계셔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이제는 명절마다 찾아갈 친정집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저는 괜히도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집으로 향했던 저는 이상하게도 친정집 앞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면서 내가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지 집안에서 당장이라도 엄마가 나와서 반겨주실 것처럼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저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친정집 현관 안에서 흘러나오는 인기척에 남편 역시 놀랐거든요. 안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혹시 장모님 댁에 TV 켜놓고 나왔어?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분명 아까 나올 때 조용했던 거 확인했잖아. 그럴 리가 없어. 저와 남편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번호키를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곳에서는 놀랍게도 저희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언제 가져오셨는지 잔뜩 쌓이는 이삿짐 박스들 사이에 앉아 계셨죠. 어머니가 여기 왜 여기 계세요? 아니, 이 짐들은 다 뭐고요? 나 여기 이사 왔지? 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이사를 오셨다뇨? 저한테 말도 없이요? 엄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진짜 이사를 하신 거예요? 장모님 집에요? 아니,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너무 당당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에 저는 혹시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나 싶어 의심하기도 했지만 저보다도 당황스러운 남편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유, 비밀번호를 진짜 알고 있었지. 같은 식구 집인데 뭐 어떠냐? 니들 말 좀 잘 왔네. 온 김에 같이 짐 좀 풀자. 나 혼자 하려니 딱 죽겠더만. 니들 있으니 금방 하겠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안 계시다고 어머니 마음대로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지냈던 집은 어쩌고 남의 집에 와서 이러세요?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그 집은 좁아서 뭘 할 수가 없다니까. 어차피 그리고 너희 엄마 요양원 가서 이제 빈집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여기서 살려고 들어왔지. 어머니,
저한테 진짜 왜 이러세요? 아우, 왜 또 소리를 질러? 네 애미 죽으면 이 집도 어차피 내 건데. 전에 도와준다는 핑계로 친정집에 몇 번 오고 가면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건지 시몬은 뻔뻔하게도 그 집이 이제 자기 집이라고 이사를 왔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빈집이라 그래도 소유자가 멀쩡히 살아있는 집에 말이에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자마자 짐을 싸들고 이사온 시모의 행동에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면 할 말도 없다더니 저도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쌍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저는 남편을 생각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막힌 헛소리에 할 말을 잃은 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던 그때 옆에서 듣고만 있던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유, 깜짝이야. 아니, 너는 또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네 엄마 기 안 먹었어. 기만 안 먹으면 뭐래? 정신머리가 없는데. 진짜 어디까지 해야 속이 풀릴 거야? 대체 나를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어 속이 시원해? 내가 그동안 자식 노릇하느라 그만큼 해줬으면 됐잖아. 그걸로도 부족했어?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대체 왜 그래? 어차피 이 집 놀리는 거 아니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양말 없는 사이에 내가 빈집에서 좀 지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엄마가 사람이야? 아프신 분 두고 그런 욕심이나 부리고 싶어? 장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갚아드리지는 못할 망정 이딴 짓을 하고 있어. 장모님이 치매 걸려서 정신이 없으시다고 무시하는 거야? 엄마는 아직 멀쩡하다고 그러나 본데 자만하지 마.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엄마 말년도 편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거든. 자식한테 부모가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다 늙어서 기댈 필요하니까 나한테 들러붙은 거 아니야? 뭐?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이놈이 낳아주는 애도 모르고 지 엄마한테 헛소리 하고 있어. 그래, 낳아준 은혜 있지.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 은혜 갚겠다고 여태 참아줬던 거 아니야. 엄마 사랑 한 번도 못 받았으면서도 자식돌이 하겠다고 내 와이프 고생시키고 내 가족들 희생시키고 그러다가 결국 장모님한테도 못할 짓을 하게 됐네. 근데 그만하면 나 빚 갚고도 남는 거 아니야? 그래도 십몇 년 동안 내 덕에 편히 먹고 살았잖아. 그 정도면 낳아준 빚은 충분히 갚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 보고 살자. 당신 같은 엄마 필요 없으니까 나 고아할게 그냥. 거의 울부짖듯 내지르는 남편의 고함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분통함이 묻어나오던지 저는 그런 남편을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말을 하게 그냥 둘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기어이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모진 짓을 해도 낳아준 엄마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못했던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주셨던 장모님에 대한 죄송함에 결국 천륜을 끊어버리고 말았네요. 시몬은 남편이 잠깐 화를 내고 말 거라 생각했는지 별스럽지 않게 여겼지만 시몬은 자기 아들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연을 끊자고 말했던 다음날 남편이 보증금을 얻어 주어서 구했었던 시모가 원래 살던 그 집을 빼버렸고 아직 저희 친정집에 머물고 있는 시모에게 당장 용달차를 불러 짐을 빼게 했습니다. 못 나간다고 버티는 시모를 경찰까지 불러서 무단 침입으로 신고를 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나가서 원래 살던 집으로 간 시모는 그제서야 자기가 살던 집마저 비어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제서야 아들의 기분을 맞추려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시모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대신 결제하고 있던 시모의 통신비며 보험금까지 시모에 대한 지원을 전부 끊어버렸고 자꾸 걸려오는 전화에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모가 찾아와서 난리 피우기 전에 이사를 가버릴 거라며 저희 집까지 내놨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 때문인지 시모가 집으로 찾아오진 않았지만 저는 남편의 결단을 위해 결국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자꾸 연락이 오고 문자를 남겼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처리해준 덕분에 제가 할 일은 더 없었네요. 그리고 그 후로도 다시는 시모와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나무인인 시모에게서 벗어났고 남편은 이제서야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은 정으로 붙잡고 있던 친모와의 인연을 그렇게 끊어버려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서야 속이 시원하다는 남편을 보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죠. 나는 이제 장모님밖에 없어.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 건데 내가 미련을 떨어서 당신을 고생시켰어. 내가 평생 잘할게. 미안해 여보.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야 맞을 건데 미안하다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제가 결혼은 참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